오늘 이야기는 73세 김옥분 할머니의 말도 안 되는 인생 역전으로 아들 내외에게 시원하게 복수하는 사연입니다. 역시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안다지요. 결국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빌게 된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어머니, 이제는 서로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어떨까요? 이게 무슨 말이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 정미선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김옥분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 김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이젠 나이가 있잖아요. 40대 중반인데 아직도 부모님 모시고 사는 집이 어디 있나요? 게다가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끝에 담긴 의미를 알아채기란 어렵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네가 말 좀 해봐라. 아들을 향한 애처로운 시선에도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이미 며느리의 편에 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의 집에서조차 쫓겨나는구나. 김옥부는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옷가지 몇 벌,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반지를 챙겨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옥분 할머니는 40년간 채소 장사로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큰아들은 교통사고로 잃었지만 작은아들 준호는 의사로 키워냈습니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네 집에서 살았지만 결국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전에는 같이 쇼핑도 하고 사이가 좋았지만 1년 전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고 손자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반찬 만드세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던 김옥분의 어깨를 서진이가 껴안았습니다. 어이구, 우리 강아지. 할미가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해줄까? 김옥분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진아, 어디 있어? 학원 갈 시간이야.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랑 좀만 더 있다 갈래? 무슨 소리야? 얼른 가방 챙겨서 나와. 서진이가 떠난 부엌에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애들 공부 시간에는 그만 좀 붙잡으시라고. 미안하다. 서진이가 먼저 와서. 어머님은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누가 봐도 어머님이 애들 붙잡고 계시잖아요. 김옥부는 김치 담그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동생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제가 1등 했어요. 어이구, 우리 똑똑이.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까? 민수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번에도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1등 했다고 말했어. 오늘 수학학원 테스트 있는 거 잊었어? 빨리 가방 챙겨. 민수가 시무룩해진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애들 공부에 방해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손주들 공부에 무슨 방해가 된다고.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요즘은 경쟁이 너무 심해요. 잠깐의 틈도 없어요. 특히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얼마 후였습니다. 오늘은 며느리가 야근한다더니 된장찌개에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김옥부는 정성스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안 주무세요? 아이고, 야근하느라 힘들었지? 밥은?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언제 저녁 차려달라고 했나요? 제가 먹을지 안 먹을지도 모르는데 왜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난 그저 늦게까지 일하는 며느리 생각해서. 어머니, 전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먹고 왔어요. 이렇게 매번 부담 주시면 어떡해요? 김옥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40년간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단단해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좋은 요양원이 많더라고요. 거기 가시면 또래 분들도 계시고요. 유양원이라니 탕치도 않는 말을. 김옥분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도 신경 쓰이고 해서요. 내가 아직 멀쩡한데 이 손으로 아직도 김치도 담그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느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면 아이들 교육에 방해가 돼요. 할머니 사랑도 좋지만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야 할 때예요. 김옥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0년 전 큰아들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 준호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피눈물 나게 일할 때도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손주들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김옥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옥분은 마당 텃밭에 상추를 보살피다 열린 창문 너머로 며느리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엄마, 나 정말 미치겠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창문을 타고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아직도 안 나가시는 거야.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애들 교육에도 안 좋잖아. 할머니가 계속 애들 붙잡고 놀아주시니까 공부는 뒷전이고. 그렇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한숨 소리에 김옥분의 손에서 들고 있던 호미가 툭 떨어졌습니다. 40년을 장사하며 굳은 살이 박인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떠먹는 며느리를 보며 김옥분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준호야,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나갈게. 숟가락질하던 아들과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들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엄마도 다 알아. 너희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거. 김옥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말도 안 돼요.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죄책감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듯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지만 며느리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갈 데가 있으신 거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김옥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내일 이사 갈 거니까. 벌써 집도 구하셨어요?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시장 근처에 혼자 살기 딱 좋은 데야. 어머니, 그래도 갑자기 이러시면. 아들의 말끝은 휘어졌습니다. 말로는 만류하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됐어. 내일 아침 일찍 나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김옥분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배불러. 방으로 들어가는 김옥분의 등 뒤로 며느리의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김 씨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40년 전 처음 시장에서 좌판을 펼치던 날처럼 가슴 속에 불꽃이 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롱을 열어보니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둘 짐을 꾸리면서 지나온 세월이 손끝을 스쳐갔습니다. 큰아들을 떠나보냈을 때 입었던 검은 옷, 작은아들 의사 되던 날 입었던 노란 한복, 옷 한 벌 한 벌에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서 나온 낡은 사진 한 장, 돌아가신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또 새 출발이오.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그녀를 위로하는 듯했습니다.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려다 멈칫했습니다. 40년 전 시장통에서 번 돈으로 산 첫 금반지였습니다. 이건 끼고 있어야겠다. 내 인생의 증거니까. 짐을 정리하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움켜쥐고 살았던 것들이 이렇게 작은 복희가 되어 모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옥분은 짐을 들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들 방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서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서진아, 할미가 미안해. 김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습니다. 민수야 1등 했다고 자랑하던 우리 똑똑이.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레 방문 손잡이를 닦아냈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들이 만지는 손잡이에 마지막 정성을 담는 것처럼 할미가 가도 너희는 잘 자라. 발걸음을 돌리며 김옥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울음을 터뜨리면 절대 이 집을 나갈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장 건너편 반지하 원룸. 좁디 좁은 공간이었지만 김옥분의 눈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들 병원이 보였고 아침마다 손주들이 지나갈 학교 정문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다. 김옥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40년 전처럼 제일 먼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놀랐습니다. 어머, 옥분 씨 아들 병원에서 편하게 사시지 않고 왜? 내가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여.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옥부는 새벽마다 가장 신선한 채소를 들여왔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점심시간에 멀리서 손주들 등하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아이고, 옥분 씨네는 채소가 항상 이리 싱싱해. 그러게 말이야. 새벽부터 나와서 일일이 고르고 골라 김옥분의 가게는 시장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 다른 상인들보다 2시간 일찍 나와 도매시장을 돌았습니다. 이 배추는 안 돼요. 겉만 보면 멀쩡해도 속이 다 녹았어. 40년 장사의 눈썰미로 좋은 물건만 고르고 골랐습니다. 할머니, 요새 마트에서 더 싸게 파는데. 아가씨, 우리 집 채소 한번 먹어보고 그 말해요. 김옥부는 늘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소문은 시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인근 식당들이 단골이 되었고 고급 레스토랑 셰프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옥분내 채소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가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대형마트에서 입점 제한이 들어왔다면서요. 젊은 상인이 물었습니다. 그래. 프랜차이즈 제안도 받았어. 김옥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역시 대단하세요. 40년 경력이 허투루가 아니네요. 허허. 그저 한 길만 걸어온 것뿐이요. 40년 경력의 실력과 정직한 장사 정신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김옥부는 이제 시장 상인의 회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상인들을 독려했습니다. 옥분 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누군가 물으면 김옥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성공이라니 그저 앞만 보고 걸어온 거지. 내 길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늙은 어머니가 아닌 당당한 사업가로 다시 선 그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순의 몸뚱아리밖에 없어 나갈 돈이 없으니 돈도 차곡차곡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회장님 또 통장 들고 오셨어요? 은행 창구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래. 오늘도 좀 넣으려고. 김옥부는 장바구니에서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매일 저녁 장사를 마치면 그날 번 돈을 꼼꼼히 세어 통장에 넣었습니다. 지폐 한 장 한 장이 그녀의 꿈이자 복수를 향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이율 좋은 적금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니 난 그냥 입출금 통장이 편해. 그렇게 1년, 김옥분의 통장 잔고는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도매상들과의 직거래로 마진을 높이고 새벽 배달 서비스로 매출을 늘렸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듣자 하니 강남 큰 병원 원장님 댁 시어머님이 쫓겨나셨다면서요? 약국에 모인 아주머니들의 수다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동네 사는 김 선생님이 직접 봤대요. 새벽에 짐 싸들고 나가시는 걸. 그 시어머님이 원래 우리 동네 시장에서 채소 장사 하시던 분 아니에요? 아들 둘을 의사로 키우셨다던 그분. 맞아요. 그 정직하고 부지런하시던 분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결국 정미선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머, 정 원장님 사모님 아니세요? 요즘 시어머님은 어떠세요? 미용사의 말에 정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왜 그러시죠? 아이고, 그러시구나. 제가 얼마 전에 시장 갔다 왔는데 거기서 완전 대박 나셨다던데. 정미선은 그 자리에서 머리 손질을 중단하고 나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있었습니다. 준호의 병원에서도 환자들 사이에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원장님,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두 아들을 의사로 키우시고. 진료 중이던 환자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는 차트를 보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 시장 가보셨어요? 어머님 가게가 시장에서 제일 크더라고요.
채소 좋기로 소문난 어머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셨다면서요? 두 아들 의사 만드시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다른 환자도 거들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려고 알아서 나가신 것처럼 말해왔는데 이제는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진료에 집중하시죠. 준호는 날카롭게 말을 자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원장님, 근데 왜 그렇게 성공하신 어머님을. 환자의 말끝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선은 남편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쩌죠?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준호는 대답 없이 소주잔만 비웠습니다. 어머니를 내쫓은 것도 그 후 어머니의 성공도 모든 것이 이제는 수치심으로 돌아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의 어느 날 오후 김옥분의 가게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정미선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김옥분은 채소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님을 대하듯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만하시죠. 이제 와서 눈물 보여봤자 달라질 건 없잖아요. 김옥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미안해할 것 없어요. 난 지금이 더 행복하니까. 김옥분은 마침내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와서 사과하실 일은 없습니다. 사과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요. 김옥분이 앞치마를 벗으며 일어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며 김옥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월세 계약을 새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정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시지? 병원 건물 말입니다. 제가 매입했거든요. 김옥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앞으로는 건물주와 세입자로 만나게 되었네요. 정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그래. 이제 매달 날 봐야겠네. 월세 받으러 갈 때마다.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40년 장사해서 돈 버는 법은 알아. 당신이 모르는 것뿐이지. 김옥분은 채소를 담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며느리, 이제는 건물주랑 세입자로 만나는 거야. 정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때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자신들의 건물주가 되어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김옥분이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달부터 월세 10% 인상이야. 시세에 비해 너무 쌌거든. 우리 아들이라고 봐줄 순 없지. 사업은 사업이니까. 그날 이후 매달 김옥분은 정확히 말일에 건물을 찾아갑니다. 월세를 받으러 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아들 내외에게 월세 영수증을 건네는 순간 그녀의 가슴속 깊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김옥분이 선택한 가장 현명한 복수였습니다. 무너지는 대신 더 강해져서 자신을 버린 자식들 위해 우뚝 선 것. 세상에 그리고 자식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김옥분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미소 짓습니다. 더 이상 구박받는 시어머니가 아닌 당당한 건물주이자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김옥분 할머니의 삶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심지어는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김옥분 할머니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부모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옥분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무너지는 대신 더 강해지기로 했고 원망하는 대신 성공으로 답했습니다. 40년간의 장사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녀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마침내 빛을 발했습니다. 나는 절대 자식 앞에서 눈물 보이지 않을 거야. 이것이 그녀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던 말입니다. 이제 그녀는 매달 건물주로서 아들 내외를 만납니다. 과거의 서러움을 월세 영수증으로 정산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모가 이렇게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교훈일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학력이 낮다고, 시장 장사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우리만의 힘이 있답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이제 시장 상인회에서 후배 상인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김옥분 할머니처럼 성공할 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존엄성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아도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며 나이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이야말로 가장 달콤한 복수라는 것을. 이제 김옥분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더 이상 구박받는 시어머니가 아닌 당당한 건물주이자 성공한 사업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이 바로 전설의 김옥분 회장님이야. 자식들한테 쫓겨났지만 더 큰 성공을 이뤄내신 분.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자식에게 버림받아도 당당히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의 이야기로, 그리고 때로는 성공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가 될 수 있다는 인생의 진리로 말입니다.